제 음식 먹지 말라 했는데 대놓고 먹고 있네. 그 다음은 10번이요. 내가 의료로 살아 했잖아. A가 양이고 판별식이죠. 판별식인데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는 맨 앞으로 빼도 됩니다. 이와 같은 XY에 관한 2차식이요. 이게 0 이상임을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A, B, C는 실수.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게 성립하는데 얘를 서술하기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성립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식을 뭐라고 보면 됩니까?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A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A가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Y는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X에 관한 2차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X축보다 어떤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 X에 관한 2차식의 판별식이고요. 얘 판별식을 적어보면은 X의 개수는 B만 있는 게 아닙니다. B, Y 두 개니까 B제곱 Y 제곱에서 4AC인데 A는 A인데 C는 C만 있는 게 아니에요. Y 제곱도 있어요. 그래서 4AC Y 제곱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얘를 Y 제곱 묶으면 B제곱 빼기 4AC가 남잖아요. 근데 모든 실수 Y가 있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의 값이고 B제곱 빼기 4AC는 0보다 작다고 조건이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거랑 0 이상인 걸 곱했기 때문에 0 이하다 라고 부호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거나 안 만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함수값들이 X축과 접하거나 X축 위에 있거나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합쳐서 이 식은 언제나 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불안하니까 감점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감점의 소지가 없이 증명을 한다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뒤에 뭔가 더해지는 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진짜 증명하겠어요. ax 제곱 bxy cy 제곱은 ax 제곱 byx라고 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일단 a로 묶어야 되겠다. a로 묶어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y가 x의 개수인 겁니다. 그럼 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게 4a 제곱분의 b제곱 y제곱이죠. 썼으니까 뒤에서 빼세요. 근데 앞에 a를 곱해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4a분의 b제곱 y제곱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이 새끼 나왔어요. cy제곱. 됐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근해 공식 유도하듯이 식을 바꾸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요식 같은 경우는 통분을 해요. 마이너스 4a로 묶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에 b제곱 y제곱에서 플러스니까 이게 앞에 마이너스 뺐잖아요. 마이너스 바꾸고 그리고 4a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4a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두 식은 공통인수가 y제곱이죠. y제곱 앞에 빼세요. 저 식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부호가 문제 조건에 따르면 아니면 그 실수가 갖는 성질에 의해서 뭐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a는 0보다 크다고 했고 얘는 실수의 제곱인 셈이니까 0 이상의 값이고 이 두 개를 곱한 결과는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식 같은 경우는 a는 양수라고 했죠. 분모 양수고요. y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요. b제곱 빼기 4ac는 음수를 했어요. 음수에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라고 생각하면 양수겠죠. 양수분의 양수 곱하기 0 이상이니까 이 전체도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즉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0 이상이다. 저렇게 소술하시면 감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나머지 픽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11번, 12번, 14번, 16번 11번 요게 내가 처음 보는 문제예요. 새로 들어왔다는 소리고 제일 어렵습니다.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새로 들어온 문제. 근데 뭐 정서 연습 문제에서나 새로 들어온 거지. 요 동네 고등학교 내신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세실수 x, y, z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z가 1 이하 윤환골로 주어져 있습니다. 윤환골 돌고 도는 상황이죠. 윤환골 이렇게요. 요 세 개의 부등식을 주고 x, y, z의 합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을 가지고 x, y, z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란 말은 이게 어디서 어디 사이에요? 그런 질문인 거죠. 여기 있는 게 최소값인 거고 여기 있는 게 최대값인 거죠. 요 각각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윤환골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고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은 얘네들을 더하는 일밖에 없어.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가 3 이하다 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요 x, y, z의 합을 등장시켜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해봐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식을 이 식의 좌변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2배. 2배요? 2분의 네? 1은 아니 아니 2분의 1을 하는 이유는 2배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어차피 이게 양변이 있는데 뭐 2분의 1을 하는 거 쓸데없이 그냥 2배 하는 게 맞아요. 2배를 하면 1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6 쓰면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 해가지고 넘기지 말고 2배 하세요. 그 다음에 어쩔래? 어쩔 건데? 그 다음에 어쩔 건데?
어쩔 건데요? 방법 없죠? 졸라 어려워요.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더 굴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요 식을 요식 하나만 가지고 풀어낼 거예요. 어떤 절대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하냐면 실수 x, y, z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런 모양이 등장하는 절대 부등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떠올려야 돼. 이거요. 이게 네가 생각하는 그 식입니다. 2분의 1을 꺼내는 거. 그거잖아요. 원래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이거잖아요. 요게 원래 성립되는 거예요. 플러스는 성립이 안 돼요. 플러스라뇨? 아니요. 플러스 성립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0 이상인 것도 맞는 말이에요. 요 놈이 0 이상에서 3 이하 사이에 있는 거죠. 0 이상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실수 x, y, z는 이 절대 부등식을 애초에 만족하니까 얘하고 얘 요 두 개를 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범위로 이 두 개를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놈을 이게 0 이상이다라고 한 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얘가 3 이하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등식을 이 부등식까지 활용을 해서 요 부등식에다가 이 식을 등장시켜서 얘의 범위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 안 돼. 제가 알 리가 없어. 아니 진짜 알아요. 해봐 말해. 침묵하겠습니다. 해소지 펴놨네. 네? 안 아니, 편한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 제가 알 리가 없어. 이 식을 좀 건드려 보죠. 요 모양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 빼면 이 되는 거 놈을- 아니에요? 위아래 뭔 소리야? 빼면 꼴이 나오잖아요.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 x제곱 플러스 yz 거기 여기 방향 같을 때 뺄 수 없어요. 예? 뻘쭘하지 마세요. 요 모양을 여기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얘를 건드릴게요. 얘는 이거 제곱에서 뭘 뺀 거죠? 요거 두 배 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당연히 이 식이랑 이 식을 연결 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놈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연결고리가 보여가지고 이 두 부등식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 x, y, z의 제곱에 대한 범위가 나와서 결국 이게 구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등식은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부등식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리한 이 부등식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뀐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빼기가 되겠죠. 두 개에서 빼기 두 개에서 한 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같은 위치에 있게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이항시킬게요.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개수가 3이니까 이 부등식의 양변의 3배를 할게요. 됐어요? 다 풀었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해가지고 1번과 2번을 더하면 돼요. 거의 수리논술 그 문제야. 발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서 4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방향이 똑같고 잠깐만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더하면 안 되는구나. 빼야 없어지는 거군요.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그러면 여기 3개에서 1개를 빼는 거니까 2개가 남아요. 그리고 이 2번은 방향을 그대로 두고요. 1번은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뺀다는 건 마이너스 1배 한 걸 더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요 두 개의 방향이 똑같아지죠.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럼 이거 x, y, z, y, z, z, x이 사라지고요. 9밖에 안 남는 겁니다. 요거 풀면 되는 거지. 루트 2분의 3 얼마 루트 2분의 3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최대값은 루트 2분의 3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5번 넘게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거는 뭐 풀고 나서 한 5분 지나면 또 까먹어요. 이 두 부등식을 이와 같이 바꿔서 연결짓는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리고 아까 성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해도 결국 풀리긴 하거든. 난 그렇게 풀어봤어요.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아무튼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는 산술기하 쿠시버르츠 관련 문제들이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말을 본 순간 산술기하가 떠올라요. 이런 조건을 본 순간 산술기하가 떠올라요. 그런데 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아, 1을 더하라는 소리구나.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요.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요 식이랑 요 식이 반드시 등장하는구나. 요런 예상까지 돼야 됩니다.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걸 안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AB 더하기 B가 8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A 더하기 B의 최소값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알았어? 그럼 유성을 한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죠? 양변이 뭐라는 소리예요? 1 더하는 소리예요. 그럼 좌변이 2 되고 하면 이 두 문자에 곱을 주고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산술기하. 요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1을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B 루트 이 두 개를 곱한 건데 그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근데 우리는 A 더하기 B만 찾고 싶거든요. 여기 있는 2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 그 다음에 8-14번.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어느 수직 있으면 얘기다. 그러니까 xy 절편을 양수로 세팅하고 싶다. 그런 의도의 직선이고요. 이때 OA 더하기 OB 지소값을 다르게 말을 바꾸면 XY 절편의 함수값은 그런 문제인데 이 직선을 기울기를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푸는 방식과 XY 절편을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푸는 방식 두 가지 전부 다 괜찮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를요. y는 m에 x 빼기 1 플러스 4로 세팅하는 방식과 직선 AB를요.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의 합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두 개 다 암기사항이 날 거예요. 요 두 개를 각각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x절편은 뭐예요? 여기 되면 x절편 뭐예요? x절편이 5랑 같아. x절편 뭐예요? 암산해보세요. y 0 넣어서 구해보시라고요. y 0 넣어서 4를 넘기고 m을 나누고 마이너스 넘기라고. 뭐예요 x절편은? n분의 마이너스 n분의 4에다가 뭘 더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1 왔으니까. 그죠? y절편은요? 네, 해봐. x에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두 개 상수는 계산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시고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구나. 아 그러면은 이게 음수고 이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면 안 됩니다.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은 양수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이 양수인 상태라서 요 모양 그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요. 양수와 양수의 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쓰는 거다. 얘는 뭐 이상입니까? 원래 디폴트가 이거 이거 계산하는 게 합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이런 방식으로 푼다고 치면 OA 더하기 OB는 뭐예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상태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예요.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다 했어요? 1,4를 대입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1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이 두 번째 풀이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 작업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이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 방식 풀면 돼. 1번 방식으로 풀면 2번 방식 몰라도 되는데 2번 방식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조건을 주고 이렇게 생긴 식의 범위를 구해라 하면은 어떤 작업을 거쳐야 하느냐 그걸 기억하고 사셔야 한다고. 그 지난 시간 유제에서 여러분들이 한테 내가 시킨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얘를 통분을 하잖아. 얘를 통분을 하면 분자에서 이 새끼가 나왔어. 근데 얘가 안 나와.
얘는 통분을 하면은 분자가 a 플러스 b가 아니잖아. 4a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분자랑 다른 1차식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구하라고 하는 식이랑 이 조건에 해당되는 식을 곱하셔요. 곱한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는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곱하기 1 당연한 말이죠.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래요래 해서 1, 요래요래 해서 4 5죠. 여기다가 요래요래 해서 b분의 4a 요래요래 해서 a분의 b가 되고 요 두 개로 산술기하를 내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 각각을 산술기하 때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등호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럼 요게 뭐 이상이에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전체가 9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이 아니잖아요. 1이 아닐 경우에도 곱해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2다. 그러면 요까지 결론 내린 다음에 이 새끼가 원래 2였으니까 1 나눠줘야 되죠. 1 나눠주게 되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분의 9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퀴즈를 낼게요.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아니 선생님 저 쓰고 있었는데 저걸 왜 지금? 미친 새끼라니. 좀 심하게 들리긴 하네. 저 미친 새끼. 자, 요거 들어가세요. 이거 맞추면 뭐 오늘은 뭐 있어? 내가 그때 이 새끼. 그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할 건데 네. 좋아요. 내 수강생이 50명이 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폭망하셨어요? 지금 24명이에요. 그래서 50명이 되면은 포인트 제도를 시작할 거예요. 하겠나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학생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100점이 도달하게 되면 치킨 쿠폰을 하나씩 날릴 겁니다. 예? 치킨 쿠폰이요? 그래서 이런 퀴즈 하나 맞추면 솔깃했다. 플러스 1점. 아, 너무 짜증내. 그리고 누태 점수 매번 추가. 오? 그렇게 해가지고 오. 총 100점이 되면 오? 치킨 쿠폰. 그럼 루테를 루테를 100점 맞으면 10점이 추가되는 거예요. 85점이. 보통 이제 한 타임에 퀴즈를 하나씩 내니까 그 한 타임마다 맥스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16점이죠. 그러면은 7번만 들으면은 치킨 하나 나오는 거지. 근데 왜 제일 루테가 같은 좋은데? 친구. 근데 이제 너 같은 놈은 한 25번 들어야 되고 매번 5점씩 나오면 그러니까 한 시간 맞힌 개수를 점수를 준다는 게. 아, 퀴즈로 맞추면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지금 못하죠. 26명인데 24명이에요. 치킨 쿠폰 주면 난리 나지. 2배 정도 늘려도 안 된다. 광고할 때 이렇게 안 가도 되겠네요. 포인트 모으면 치킨. 근데 선생님 그럼 몇 개 소비가 공부도 하고 치킨도 먹고 그래서 두 명만. 일석이조. 부모님은 밥값 안 줘서 좋고 학생은 치킨을 먹어서 좋고. 치킨 선생님의 입장 어떻게 치킨 쿠폰은 되는지 부모님께 보낼 거야. 역지사지를 해봐라. 그러면은 안 되는데. 치킨 쿠폰은 부모님께 보낼 거야. 너 먹을래 먹을 거야?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소비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 소비가 너무. 아니 50명이 뭐 근데 버는 너무 것 많이 대비 버는데요.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한 번 우리 들을 때마다 7만 원씩 나와. 그런가? 아니야 그건 쌤한테 남는 게 아니야. 쌤은 35,000원밖에 안 남아. 반기업 학원에서 그래도 정확하죠. 7번 하면은 근데 그거 세금 내고 나면 3만 원밖에 안 나와. 정확하죠. 완전 정확하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저기 뭐 우리 학원에 좀 잘 나가는 쌤들만 해도 한 타임에 20명씩 놓고 왔는데 뭐 여기 9명인데 딱 똑같은 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나보다 2배로 더 벌잖아. 그분들랑 선생님이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야 그거는 그냥 뭐 오래 있었느냐
아예 그쵸. 온지 얼마 안 되니 끝밖에 없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챙겨서 거보다 말하는 거야 여기 이게. 다른 거보다 대출점 얼마나 그러면 높은 두 편이에요? 배로 늘어나야지 시작하는 네. 연습할게요. 언제까지 기다려? 제가 한 명 데리고 올게요. 다현이 나왔지. 나도 데리고 와야겠다. 데려올 게 아니는 없죠. 나온 게 아니라 잘린 거예요. 쌤, 저 데려와도 이번에 돼요? 그 특강 들어온 방학 때 공부 특강 잘하는 들어오는 같은 학교에 있거든요. 걔 영입할게요. 걔가 비록 수원을 나가긴 하는데 어떻게든 하면 돼요. 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 답이 뭐야? 야야야야. 답이 뭐예요? 1등도 모르는데. 쌤 잠깐만요. 잘할 수 있어요. 잘했어. 할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현다의 야 너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신 거 알지? 야 목소리 지린다. 정신. 쌤 혹시 마이너스 5분의 4인가요? 마이너스가 다 올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좀 오래 걸려. 저거 두 개가 양수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여기 말입니다. 양수구나. 나 확인하네. 문제 똑바로 읽자. 좀 심각한데? 뭐야? 아니 몰라요. 아니 저 하고 있어요. 2루트 3? 3분의 19. 나도 이루트 3. 2루트 3이래? 아직 안 됐어. 아니 하고 있어요. 선생님 시간 조금. 2루트 3이 대세야? 3분의 19. 태현이 2루트 3이야? 말이 안 내 되는 말- 말을 무시하시네. 태현이도 2루트 3이래.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고수 3명이 2루트 3이라 했어. 아니 안 돼요. 그냥 보스나 드세요. 조물애기들 의견 들을 조물애기들 너무하신 거 아니야? 조물애기들 의견 들을 필요 없잖아. 이루트 3. 그냥 나 지금 쟤는 뭐 뒷골 치자 쟤는. 그냥 지금 그냥 쪼물쪼물 조물떡 아니야 그냥? 오케이. 전개한 뭐예요? 저도 2루트 3. 이 두 그냥 개를 이루트 3. 닥쳐라. 이 두 개를 곱하는 걸로 시작한다는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왜냐면 뭐 조물떡인데. 이걸 통분해봤자 요식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런 조건으로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곱한 것으로 시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 2x 플러스 3y 그거 이게 2루트 6xy에서 오 나랑 똑같아. 6xy에서 xy 공식을 다음에 그것도 산술 기하뜨려서 나도 2루트 xy분의 2에서 아, 3분의 맞아 맞아. 그러면 틀렸을 것 같은데. 이루트 이건 그럼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전개하면 얼마예요? 뭐예요? 2 플러스 8이니까. 8 플러스 플러스 y분의 4 x분의 3y랑 y분의 4x y분의 4x. 이 두 개로 산술기하 때리면 이게 뭐 이상이야? 2루트 오 야야야야. 왜 핸드폰 안 어우 야야야야. 여기 12되냐 12? 네. 그러면 4루트 3이네요. 이지. 저 4루트 3이요. 피지. 레몬. 근데 얘가 얼마였어요? 4 얘를 지금 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 범위 찾는 거니까 서로 나누셔야 돼요. 이 값을. 틀렸네. 답은 이거예요. 그래요. 2 더하기 그러니까 너는 산술기하 평균을 두 번 써가지고 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술기하 평균을 섞어 썼다는 소리인데 그건 등호순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답이 나오는 아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무조건 이 두 개를 곱한 것으로 시작해서 값을 찾아놓고 나서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값을 적용시킨 다음에 이놈으로 나눈 것으로 찾는 수밖에 없다. 알았냐? 예. 그런데 줄줄이 내면 2루트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기미. 된자라고 말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죠. 가는 거. 어? 상위권 친구들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단 거. 조물애기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 이 조물떡아. 선생님이야. 생각 있는데.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나 종이 한 장만.
야야 아 뭔데? 화났다. 뭐 하는데? 아 이거 떨어졌어요. 난 제인이 화났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아 종이 한 장만. 오케이. 가져가. 감사. 가자가 이 종을 떠가. 너희 학교 사람이 누구시? 사감이 뭐야? 감사해서 거꾸로 한 거. 뭔 소리야 지금? 무시해 그냥. 뭔 말인지 몰라. 조몰래기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 야, 빨리 짱게. 야야. 그러니까 항상 저 조건이 싼 거지. 1차식이고 구하라고 하는 식이 분수식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요. 얘랑 얘가 역수관계고 얘랑 얘가 역수관계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섞일 수 쓰는 있습니다. 거야 저거? 저렇게 그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처럼 이쁘게. 그럴 경우에도 아 씨발 말씀 마라. 바로 아씨발. 진심으로. 쓰레기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그러세요. 뭐예요? 진짜 모르는다. 일주일은 나올걸요? 엄청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그래. 3분의 아, 제가 16 야, 내가. 너는. 3분의 16 플러스 8. 팔로트 3. 왜 이렇게 알짜였어? 이거 어떻게 푼 거야? 뭐 세 번째이기 때문에 못한 바보고 요 두 개를 곱하면 전개하면은 요래요래해서 4고 요래요래해서 10이고 16인 거고 요래요래해서 3xy고 요래요래해서 xy분의 16 그거 나갔다 요 두 개 역수관계니까 자주가 때리는 거죠. 16은 그대로 두고요. 2는 디폴트고 루트 안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16 하죠. 16 앞으로 빼지니까 이게 8루트 3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16 더하기 8루트 3이 시소값이라고 하면은 억울하죠. 왜냐면 얘의 값을 구하는 건데 얘를 바로 찾지 못해서 3인 새끼를 곱해서 찾은 결과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얘는 원래 3이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3을 나눠서 이와 같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피 16번이요. 두 사람 A, B가 같은 거리를 여행하는데 A는 거리의 반을 V1의 속력으로 나머지 거리를 V2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반반씩 V1, V2 같다는 뜻입니다. B는 총 걸린 시간 중 반이 V1의 속력이고 나머지 시간이 V2로 같다. A, B의 평균 속력을 VA, VB라 할 때 그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VA와 VB가 문제에서 언급된 문자인 V1과 V2에 대해서 표현부터 돼야 됩니다. 표현을 하고 나서 한 놈에서 나머지를 빼든지 제곱하든지 비를 구하든지 해서 대소 비교를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활용 문제는 중딩 때 많이 봤을 법한 그런 거니까 그냥 VA, VB 찾는 게 관건인 문제다. 뭐 이 정도 여행에다 치는 거죠. 전체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L이다 라고 하시고요. V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반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럼 A에 대한 상황을 먼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기까지는 V1으로 간 거고 여기는 V2로 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뭡니까? 평균 속력은 속력으로 뭐예요? 달리는 속.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죠.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 전체 시간을 요 반만큼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나머지 반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여주는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예요? 시간은 뭐분의 뭐예요? 중력분의 어? 중력분의 거의 그럼 V1분의 2분의 1 쓰면 돼요. V1분의 2분의 1이라는 말은 2V1분의 L이라 쓰면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2V2분의 L이라 쓰면 되는 거죠. L이 없어지죠? L이 없어지고 분모를 정리하면은 없애고 나서 1 남습니다. 분모를 정리하고 나면 뭐분의 뭡니까? 2V1 V2분의 V1 플러스 V2인 거죠? 맞아요? 더 정리하면 뭐야? 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놔둘래? V1 플러스 V2분의 AV1 2V1 V2 이거 이름 뭐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니까 무슨 평균이에요? 조화 평균. 조화 평균이 여러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조화 평균 문제가 없었을 뿐이죠 지금까지. 왜냐면 그 전 교육과정까지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U인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있었어요. 정석이라서. 그럼 있었다 없었다 생긴 거. 아 근데 이제 그 산술 조화 평균이 제일 작다는 사실이 교육과정에서 없었을 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놈에서 나머지 빼면 확인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전체 거리 L을 이게 딱 반일 리가 없잖아. 대충 잡으세요 대충 잡으시고 여기를 V1 여기를 V2라고 하고요. 근데 요만큼 오는데 걸린 시간이 요 시간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걸린 시간 중에 반은 V1이고 반은 V2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뭔지는 모를 뿐인 거지. 시간은 똑같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걸린 시간이 2t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가 평균 속력이니까 2t분의 L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요 t라는 놈을 내 멋대로 잡은 거라서 이 t라는 놈을 V1과 V2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L도 들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L은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t는 이 상태에서는 뭐를 표현해야 되냐면 L을 표현해야 돼요. L. L이 아니라 요 거리. 요 거리 뭐예요? 거리는 저거 하는 거 아니야? V1 T고 요 길이는요? V2 T인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개 더한 게 L이라를 이용해서 T를 찾는 겁니다. T는 뭐분의 뭐인 거예요? 뭐분의 뭐인 거예요? 요 두 개 더한 게 L이니까 그럼 T는 뭐분의 뭐인 거예요? 네. 요걸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V1 플러스 V2분의 2분의 1인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산술 평균. 얘는 산술 평균. 근데 여러분들은 산술 평균이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암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답은 어떻게 쓴다냐면 B의 평균 속력인 VB가 A의 평균 속력인 VA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선배들은 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것을 0 이상인 게 나오는 걸 보여주는 과정까지 필요했던 거죠. 해볼게요. 2분의 VA 빼기 VB는 2분의 V1 플러스 V2에서 V1 플러스 V2분의 2V1 V2를 빼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하면은 이거 분해 얘는 뭐로 변합니까? 제곱 얘는 뭐로 변합니까? 4 그러면 제곱에서 4
빼기 4 곱한 거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빼기로 변할 뿐이죠. 완전 제곱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V1과 V2가 같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으로 그대로 간단하게 도출되기 때문에 뭐 까먹었다라고 쳐도 이게 산수 평균인 걸 까먹을 수는 없겠지만 얘가 조합 평균인 걸 까먹었다고 쳐도 요놈에서 요놈을 뺀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시시하기 때문에 VB가 VA보다 많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일이 없다. 어려운 건 이거다. VA와 VB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애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저 과정이. 네? 퀴즈. 뭔 소리 있어요? 시간 끝. 이걸 퀴즈로 만들려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활용 문제를. 얼마나 어려 택도 안 된 소리죠. 끝났고요. 집합과 명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시스템 함수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함수 함수는 좀 뭐야? 함수가 뭐지? 그냥 X랑 Y랑 그러니까 한 개씩 함수는 있는 근데 중딩 때 나오지 않아. 근데 근데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종속 변지. 1차 함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주2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함수라는 것은 일단 집합이 두 개 필요해. 두 개. 집합이 두 개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X 집합과 Y 집합이라고 해요. X 집합과 Y 집합. 함수는 일단 용어를 두 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함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응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합 X의 원소와 집합 Y의 원소를 딱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함수는 이 대응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걸 특히 함수라고 부르냐면 집합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해서 다 함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X가 책에서는 도시와 나라를 예를 들었거든요. X의 서울, 런던, 베이징, 뉴욕. 베이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책에서 함수 설명시키려고 이런 집합 X를 이렇게 네 개의 원소로 만들었어요. 이건 벤다이어그램과는 다릅니다. 그 함수에서 이 두 집합을 그릴 때는 벤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시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약간 뚱뚱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홀쭉하게 그리셔야 돼요. 홀쭉한 타원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를 다 세로로 써야 돼요. 세로로 하나씩. 그리고 Y 집합은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X에서 Y로의 대응을 대응이 아니라 함수로 할게요. 함수를 뭐로 했냐면 수도를 나라에 대응시키는 함수 혹은 대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서울은 어디로 가야 될까? 한국 뭐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는 거다. 화살표 한 짝짜리들. 이게 두 짝짜리 날리면 안 됩니다. 명제처럼 한 짝짜리. 그러니까 그 참거짓이 고장되지 않는 명제 표현처럼 똑같은 화살표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X에서 Y 쪽으로 날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런던은 어디로 뭐 해야 되는데요? 미국 런던 영국이에요. 영국은 미국 아 근데 수도가 아니구나. 뉴욕은 수도가 아니니까. 그 도시 도시를
워싱턴으로 바꾸는 그렇죠. 근데 뭐 나머지도 수도가 많나? 그다음에 베이징은 어디로 날려야 돼요? 중국. 중국. 뉴욕은 미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대응 또는 함수라고도 말합니다. 얘는 함수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집합에 있는 4개의 원소가 모조리 이 Y에 있는 원소들과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됐기 때문에 얘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네. 엄청 쉽죠? 이것만 문제에 나왔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애들을 Y에 넣겠습니다. 남자 새끼들. 아 네. 성민이가 아니라 성민이에요. 성민. 이제 알았어? 아, 성민인 줄 알았어? 네. 벌써? 내가 돌이야? 돌백성 도겸이. 나 백성 아니야. 아 소은이요? 몰라 아이씨. 몰라 윤 아니었어. 아 성은 이 아니었어? 기회에 처음에 성훈인 줄 알았어. 이 기회에 풀네임을 신이었어? 박지 운인 줄 알았는데. 정재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문재인인 줄 알았는데. 왠지 문재인. 어야 나 지금까지 김성훈인 줄 알았어. 아, 이름 네 유통인 나도야. 이름 헷갈리면 들었어. 얘가 누구야? 김성훈 너무 얘 세 보이잖아. 다오. 아니 이다오. 남색 잠바. 제가 방승준. 남자 이름밖에 없어. 알았어. 네 이름 뭐야? 박지호. 얘 이마에 네, 천재도 하나 적어주세요. 천재. 아인슈타인. 부재자는 뭐야? 자 탈락자 아니야? 탈락 부재자는 경험이 뜻이 뭐야? 있는 사람. 아니, 난 부활이잖아. 이건 이제 구제당한 거죠. 구제. 구제당한 사람은 아니 저는 부활이죠. 구제가 아니라. 부재가 근데 구제는 아니야. 구제는 누가 세이브해 준 거고 난 부활이야. 내가 부활. 세줄 줄 새끼야. 아니 전 부활이야. 저 부활자는? 혼자 산 거예요. 이렇게 저도 빰시켰. 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대응은 맞는데 함수는 아니다. 왜 함수가 아닙니까? 그래 미래를 모르니까. 아니 여기 함수의 정의를 읽어봐. 함수의 정의 중에 어디가 잘못된 거야? 하나도 하나도 빠짐없이는 맞아요. 하나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화살표를 날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게 잘못되진 않았는데 하나씩만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탈락자와 통과자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았어? 예. 뭔 말인지 알았어? 예. 그 다음에 뭘 해볼까? 아니 남자 새끼들 했으면 여자 새끼들 해야지. 바꿔요. 여학생 돼볼게. 아 렛츠고. 여학생이에요. 남자 새끼들. 어? 차별이 심하시네. 아 당연하지. 차별. 아니 내가 차별. 보여주지. 차별하는데. 야, 대걸 봐봐. 야, 너가 아, 정재인. 씨발. 너가 이거 여자한테. 아 제인이었어 이게? 몰랐는데. 몰랐냐? 네, 솔직히 문재인은 문재인은 뭔줄 알았어? 아 제인인 문씨가 줄 알았어. 닥치세요. 문씨. 닥치세요. 근데 우리 성. 닥치세요. 지실해상. 여학생을 남자 새끼. 자기 성에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칩시다. 김재인. 함수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응시키는 거라서. 재인이는 정시거든요. 아 정이. 시우도 정시예요. 박재인 좀 뭔가 약간. 근데 박정희 태연이는 딸같은- 신씨인데 여기 없어요. 그럼 이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응. 이건 대응도 대응이 돼요. 대응은 다 되는 건데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뺄게요. 나주. 얘는 함수가 맞는데 아우 네. 얘는 그래도 함수가 성은 아니고
얘도 함수가 아니다. 안성민. 김 아니야? 이미야 이미. 함성민. 조용히 하세요. 나 김인 줄 알았어. 조용히 박정민. 하세요. 박정희. 박정민.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하나씩 하는 거. 대응되지 않으므로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하나도 빠져요. 빠졌으므로 x에 왜냐면 대응되지 못한 x의 원소가 있으므로. 아니 그세 번째 거는 대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하고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두 개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또 이렇게 똑같은 곳에 대응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 똑같은 곳에 대응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요. 하나씩만 대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아. 얘 입장에서 화살표를 하나씩 날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이 그림 가지고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x의 모든 원소에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나가고 있다면 함수인 거예요. 아예 나가고 있는 게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개 나가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다. 받는 놈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y의 원소가 화살표를 몇 개 받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요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y. 집합 y는 공역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건 함수건 간에 집합을 모르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함수를 제일 먼저 배운 겁니다. 함수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지만 집합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지만 함수를 논할 수 있는 거야. 화살표를 날리는 놈들이 정의역 집합, 화살표 받는 놈들이 공역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받으려고 대기 중인 놈들 중에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도 있고, 그러면 저런 함수 말고 다른 함수를 한 개 더 만들어 보세요. 대전. LA. 갑자기 LA가 아니고. 갑자기 LA가. 왜? LA가 뭐 어때서? 한국 나라 니 암. 지훈아 한우. 혹시 LA 갈비가 LA에서 나와서 LA 갈비는 난 일본을 좋아하니까. 아니야. 도쿄. 오사카. 내가 곧 갈 여행지로 가겠다. 마스야. 마스야마. 옛날에 마스야마 갔었어요. 잘했어. 마스야마가 마스야마에서 뭐예요? 무슨 시계탑 보고 마사지 받았나? 막 시간 되면은 막 인형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하는 거 문제 낼수 보고 있지. 막 온천 가고 싱가포르에서 그랬구나 우리 싱가포르. 제인 깝쳤다. 야 때리지 마. 제인 한 대 더 때려. 자, 서울은 어디에 대응? 한국. 한국 부산은? 한국. LA는? LA가 없네. 없어. 일본을 두 번 썼구나. 너무 좋아해. 약 먹을 시간 됐나? 미국. 언제 가세요?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휴강 때.
휴가 때 가요? 휴 강의 때. 애들 다 기말 보고 너네 시험 보고 나 놀고. 나도 노는데. 근데 미국 가세요? 일본. 아 일본 갔어. 나 방학 때 시험, 미국 시험. 가는데. 시험. 자, 요거 정의역은 뭐예요? 이 함수의 정의역. X. 그것도 이 함수의 정의역. 곡돌 부산 LA 마스야 마스. 이제 좀 이게 뭐예요? 이거 집합으로 쓰면 돼요. 서울, LA 부산. 마스야. LA, 마스야마. 마스야만 추워요? 따뜻하죠. 따뜻한 남쪽 나라인데 이거는. 아. 그리고 공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터키. 여기 화살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무관합니다. 다 쓰는 거예요. 한국, 일본, 신가 실화냐? 신가 슈가. 근데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애들이 있죠.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애들 몇 개예요? 3개.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 그게 치역. 치역이요. 치역이고 치역은 굳이 표현하자면 보통 함수를 뭐 제가 해왔듯이 함수는 펑션이기 때문에 f라고 쓰거든요. 스몰 f 안에 요 정의역 집합을 넣는 겁니다. 스몰 f 가로치고 정의역 집합을 쓰면 치역 표시하는데 얘는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애들을 얘기해요. 한국 치세요. 진짜.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역이 동력이 어떻게 됩니까? 복한다.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당연한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함수를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 및 용어다. 정의다. 알았어요? 알았냐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직 설명하지 못한 용어들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y는 fx라고 지금까지 표현해 왔잖아요. 그럼 여기 스몰 x 자리에 x의 원소를 넣으면 스몰 y 자리에 이 치역의 원소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f 서울은 뭐예요? 한국. 그러니까 이게 인풋 출력, 입력, 요게 출력처럼 받아들이시는 것도 맞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뭔가를 입력시키면 그 룰에 따라서 뭔가가 출력되는 그런 것이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한국을 특히 뭐라고도 부르냐면 함수값. 함수값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치역을 그냥 말로 설명하자면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치역은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 또 빼먹은 용어가 뭐가 있나? 독립변수. 거기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말이 있는데 이 정의역의 원소들을 독립변수, 그러니까 인풋되는 값 있죠. 이런 애들이 독립변수고 인풋되는 값, 말 그대로 독립적이라서요. 그리고 출력되는 값은 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다를까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의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수예요. 종속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네 부모에게 종속돼 있잖아. 그런 게 종속변수. 포함돼 있다. 나는 내 부모에게 독립돼 있지만 나는 다 컸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적 관계는 종속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하게 따지 마시고. 그냥 독립 반대만. 그리고 이거 치역을 독립은 지금도 할 수. 조건제시법으로도 나타낼 줄 아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치역을 독립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수값 집합이니까 fx바 x는 x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다. 근데 요 x가 누구냐? 정의역의 원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 표현도 아셔야 돼요.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얘가. 복이 있지 않아? 복이? 네.
일곱 개 있어요. 보기 볼게. 입어서 보기 1번 볼게. 보기 1번에 1번 함수야? 아니요. 일단 칸다 줘봐. 1번이 함수가 아니야. 아니. 맞아요. 보기 1번 1번 함수지? 네. 정의역 뭐야? 정의역 A B C 공역은? P Q R S 치역은? P R 그렇지. 2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그 1이? 1이? 없어요. 대응되는 곳이 없으니까. 3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야? 2가 두 개예요. 2가 두 개니까. 완벽히 이해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만하는데요. 아니 보기 2번 보기 2번에 1번 보기 2번은 F0, F1, F2로 구하래. 지금까지 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그 주어진 정의역의 변수인 x자리에 0, 1, 2를 집어넣은 계산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겠죠? 3번은 보기 3번 A는 원소는 F로 나열하면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0, 1, 2. 4개인 거지. B는 무한집합인 거고 A에서 B로의 함수 그러니까 그 4개의 정수를 실수 집합에 대응시키는 건데 0, 1, 2.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F 땡땡 X 화살표 X 플러스 1. 이 얘기는 그냥 지금 생각해 fx는 X 플러스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 플러스 1. 그러면은 치역을 구했으니까 뭐라 쓰면 돼요? 0, 1, 2. 마이너스 1, 0, 1, 2에다가 1씩 더한 함수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써주면 되는 거죠. 원소해법으로 0, 1, 2, 3, 0, 1, 2, 3을 집합 괄호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n을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고 함수 fx를 f 땡땡 n 화살표 n이란 말은 정의역과 공역을 전부 다 자연수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수 전체에서 자연수 전체를 대응시키겠다 그런 뜻인데 fx는 x 제곱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은 뭡니까? 자연수 전체를 쓰면 자연수 전체예요. 자연수 전체 하시면 되고 공역은 뭐예요? 제곱 제곱. 아니야 공역은 자연수. 자연 전체. 치역은 제곱수. 1, 4, 9, 16 땡땡땡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기 5번. 보기 5번은 정의역을 구하는 거예요. 정의역을 구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식이 갖고 있는 그 식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식의 부등식을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그 부등식을 푼 결과를 x범위를 찾아서 걔를 정의역으로 말하시면 돼요. 1번은 함수 이름이 뭐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정의가 안 되는 곳이 있었어? 아니요. 없었지? 모든 실수라 쓰면 돼. 모든 실수. 2번은 무리함수라 그래. 근호 안에 x가 들어있는 식을 무리함수라 그래요. 무리수는 실수가 되려면 어떤 범위의 값이어야 돼? 0보다 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다라고 그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거를 정의역으로 쓰시면 돼요. 집합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조건제 집합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정의역은 집합이라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분수함수 혹은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분수식은 정의가 되려면 뭐가 아니어야 돼? 어디가 뭐가 아니어야 돼? 그렇지. 그럼 분모가 0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모는 0이다를 풀어서 그게 아닌 것만 정의역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분모 0 만드는 게 뭐예요? 1이랑 2. 1이랑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집합으로 x바 x는 1이 아니고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념은 다음 시간부터 오케이. 하고요. 그날 누가 메시보다 좋구나. 여기 워크북은 그 명제에 증명한 조금 남은 거 하시고 정석은 8단원 연습 문제 끝까지 하시고 이번에 시험 보면 우리 갖고 와. 오늘요? 어? 갖고 와. 그럼 뭐